새벽 5시 반. 서울 북한산 등산로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다. 이서연 23, 낡은 운동복을 입고 등산로를 오른다. 숨이 차지만 멈추지 않는다. 매일 아침 이렇게 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연에게는 돈이 없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겨우 월세를 내고 틈틈이 약대 시험을 준비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약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으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맑은 공기가 폐를 채운다. 이 순간만큼은 가난도 외로움도 잊을 수 있다. 그때였다.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린다. 등산로 옆 풀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그곳에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 한복 바지를 걷어올린 종아리에는 2개의 이빨 자국. 그리고 벌써 부어오르기 시작한 살. 뱀이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할머니를 흔든다. 할머니가 간신히 눈을 뜬다. 품이 있는 얼굴이지만 지금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다. 뱀이 물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서연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다. 산속이라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30분. 그 사이에 독이 온몸으로 퍼진다. 특히 노인이라면 더 위험하다.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고아원에서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떠오른다. 뱀에 물렸을 때 구급차가 오기 전에 독을 빨아내야 한다. 망설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서연은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종아리의 상처 부위에 입을 댄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힘껏 빨아들인다. 1번, 2번, 3번. 입안이 쓰리고 메스껍지만 멈추지 않는다. 독을 빨아내고는 뱉어낸다. 다시 빨아들이고 뱉어낸다. 아가씨, 됐어요. 그만.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린다.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는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서연의 얼굴에는 땀이 흐른다. 입술 주변이 벌써 붓기 시작한다. 그래도 계속한다. 할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구급차다. 서연은 그제야 입을 뗀다. 입안을 물로 헹구고 할머니 상태를 확인한다. 부기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다행이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구급차 왔어요.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본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할머니를 들것에 싣는다. 서연도 함께 구급차에 탄다. 할머니 혼자 보낼 수 없다. 한 젊은 여성이 쓰러진 노인 옆에 무릎 꿇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주변은 아직 어둡고 멀리 떠오르는 해가 희미하게 보인다. 긴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서울대병원 응급실. 할머니는 곧바로 치료를 받는다.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시간이 흐른다. 1시간, 2시간. 오후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온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할머니를 구조해서 모시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초기 응급처치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다행이다. 면회 가능한가요? 네, 지금 VIP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12층이에요. VIP 병동?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12층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복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경호원들처럼 보인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한 남자가 서연을 가로막는다. 저, 할머니를 구조해서 모시고 온 사람인데요. 아, 이서연 양이시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 서연은 더욱 혼란스럽다. 병실 문이 열린다. 초대형 VIP 병실.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다. 침대에 할머니가 편안하게 누워있고 옆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다. 할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할머니가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는다. 어서 오렴. 이 아가씨가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란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린다. 구겨진 운동복, 땀으로 젖은 머리, 부은 입술, 초라한 모습이다. 할머니 옆에 남자가 서연에게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구해주셔서.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손짓으로 비서를 부른다. 비서가 봉투를 꺼낸다. 작지만 감사의 표시입니다. 50만 원입니다. 서연은 당황한다. 돈을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닌데.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할머니의 표정이 변한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 이름이 뭐지, 아가씨? 이서연이요.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나는 강명자라고 해. 나중에 꼭 다시 보자꾸나.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을 나선다. 문이 닫히자 민준이 할머니에게 묻는다. 할머니, 저 아가씨 신원조회 해볼까요? 아니. 할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그럴 필요 없어. 저 순수한 눈빛을 봤니?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겠니? 50만 원도 거절하고. 할머니의 눈빛이 멀어진다. 오랜만에 진짜 선의를 봤구나. 침대에 누운 품이 있는 노부인과 침대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 할머니가 여성의 손을 잡고 있다. 병실은 넓고 고급스럽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오후 햇살. 감사와 감동이 느껴지는 분위기. 사흘이 지났다. 서연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한다. 평범한 일상이다. 서연아, 오늘 일찍 들어가도 돼. 손님 없네. 사장님이 먼저 퇴근하라고 한다. 서연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카페를 나선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좁은 골목길을 걷는데 문득 뒤에서 차가 따라온다. 고급 세단이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가 서연 앞에 멈춘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린다. 이서연 양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강명자 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모시고 가도 될까요? 서연은 당황한다. 강명자? 그 할머니? 지금요?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연은 차에 탄다. 차는 서울 성북동으로 향한다. 좁은 골목을 지나 큰 대문 앞에 선다. 문이 열리고 들어가자 거대한 한옥이 나타난다. 헐.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다. 넓은 정원, 오래된 나무들, 연못, 그리고 우아한 한옥 건물들. 기사가 안내한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대청마루에 할머니가 앉아 있다.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어서 오렴, 서연아. 할머니, 이게. 서연은 어색하게 마루에 올라앉는다. 편하게 앉아. 차 한잔 하자. 할머니가 직접 찻잔에 차를 따른다. 보이차 향이 그윽하다. 맛있지? 네.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본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 서연아, 나는 강상그룹을 운영하는 강명자라고 해. 혹시 들어봤니? 강상그룹. 서연의 눈이 커진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건설, 유통, 의료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 기업.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 나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지.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하지만 말이야, 목소리가 떨린다. 진짜 가족은 없더구나. 다들 내 재산만 바라봐. 나를 보지 않아. 내가 아프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속 계산을 해.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런데 너는 달랐어. 낯선 나를 목숨 걸고 구했지. 50만 원도 거절했어. 그저 내가 건강하길 바랐어.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는다.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구나. 누군가 날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게.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할머니, 서연아, 내 손녀가 되어주지 않겠니? 네. 서연은 깜짝 놀란다. 입양은 아니야. 법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주말에 함께 차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거. 저는 그럴 자격이. 자격? 할머니가 미소 짓는다. 넌 이미 증명했어. 아무 데가 없이 사람을 구했잖아. 그게 자격이야. 진짜 가족이 될 자격. 서연은 혼란스럽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큰 제안이다. 생각해 볼 시간을 줄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잊어도 돼.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쥔다. 하지만 말이야, 할머니는 내가 오길 정말 바란단다. 두 여인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노부인은 한복을 입고 있고 젊은 여성은 평범한 옷차림이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배경에는 정원이 보인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석양빛이 마루를 비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고민 끝에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완전히 이사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말.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린다. 할머니가 직접 나와 반긴다. 어서 와, 서연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였어. 소개해 줄게. 서연은 긴장한다. 가족들이라니. 사랑채로 들어가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다. 50대 중반의 남자. 강재호, 할머니의 아들이자 강상그룹 회장. 40대의 우아한 여자. 윤소혜, 재호의 아내. 그리고 병원에서 봤던 민준. 재호의 아들이자 부회장. 여러분, 소개할게. 이서연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처럼 지낼 거란다. 냉랭한 침묵이 흐른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재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내가 결정한 일이야. 서연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가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 한 아이야. 소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다. 어머님, 물론 은혜를 갚아야죠. 하지만 가족이라니. 소희 씨. 할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본다. 내가 외롭다는 거 모르나? 진짜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 서연이가 그런 아이야.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식사가 시작된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젓가락 소리만 들린다. 할머니만 유독 밝다. 서연아, 이것도 먹어봐. 너 입에 맞을 거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장아찌야.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민주는 묵묵히 식사를 하며 서연을 관찰한다. 의심스러운 눈빛. 식사 후 민준이 서연을 정원으로 부른다. 이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둘은 연못가에 선다.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목적이 뭡니까? 네. 할머니한테 접근한 목적이요. 돈? 재산? 뭡니까? 서연은 당황한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 주변에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다. 다들 선한 척하죠. 처음엔 돈 안 받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다가 나중엔 더 큰 걸 노리더군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증명하겠죠. 민준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본다. 경고합니다. 할머니한테 상처 주면 그게 무엇이든 가만 안 둘 겁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한다. 억울하지만 이해도 간다. 할머니를 지키려는 마음이니까.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본다. 복잡한 마음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 상석의 노부인, 양옆에 중년 부부와 젊은 남성, 그리고 젊은 여성.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풍성한 한식 상차림. 창문으로 정원이 보인다. 두 달이 흘렀다. 서연은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방문한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할머니와의 시간은 더욱 깊어진다. 토요일 오후, 할머니와 서연은 정원을 산책한다. 서연아, 꿈이 뭐니? 약사가 되고 싶어요. 약사? 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아프면 병원도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약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는다. 착한 아이구나.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미소 짓는다. 우리 강산그룹에 한방병원이 있단다. 한방병원이요? 응. 나는 한방의학을 정말 사랑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학문이잖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온 전통이고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인다. 서연아, 한방의학 공부해보지 않을래? 약학도 좋지만 한방의학은 더 깊이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야. 하지만 저는 한방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배우면 되지. 내가 최고의 교수들을 소개해 줄게. 서연은 망설인다. 할머니,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많이 받았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서연아, 내가 나한테 준 게 얼마나 큰지 아니? 넌 나한테 사랑을 줬어.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줬어.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나는 70년 넘게 살면서 외로웠어. 돈은 많았지만 마음 둘 곳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와서 내 삶에 빛이 들어왔어. 할머니. 그러니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야. 내가 너를 지원하고 넌 나에게 따뜻함을 주고.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는다. 며칠 후 서연은 한방의학대학원 특별 전형에 지원한다. 할머니가 추천서를 써주고
면접까지 준비해준다.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다. 서연은 믿을 수 없어 통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는다. 정말, 정말 합격했어.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 현아에게 전화한다. 현아야, 나 합격했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 댁. 할머니는 서연의 합격을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축하한다. 우리 서연이. 이제 진짜 한방 의사가 되는 거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넌 할 수 있는 아이야.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낸다. 이건 입학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옥 비녀가 들어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녀야. 첫 손녀에게 물려주는 거란다. 하지만 제가 받아도 돼요? 진짜 손녀도 아닌데. 할머니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넌 내 진짜 손녀야. 피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하지.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운다. 이 모든 게 꿈만 같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다. 할머니라는 따뜻한 사람이 생겼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가을날. 노부인과 젊은 여성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다. 둘 다 웃고 있다. 배경에는 고풍스러운 한옥과 연못.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다. 6달이 흘렀다. 서연은 한방의학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어렵지만 흥미롭다. 오래된 의학서를 읽고 한약재를 공부하고 침수를 배운다. 할머니는 서연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해한다. 주말마다 서연의 공부 이야기를 듣는 게 할머니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할머니, 이번에 동의보감에서 재미있는 처방을 발견했어요. 그래, 뭔데? 오래된 기침에 효과적인 처방인데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민준도 이제는 서연을 인정한다. 지난 6달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할머니 곁에 있어줬다. 이서연 씨, 네 오빠. 민준이 어색하게 웃는다. 그냥 서연아라고 불러도 될까? 네, 그러세요. 미안해. 처음에 의심해서. 괜찮아요. 오빠도 할머니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벽도 무너진다.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낯선 여자가 나타난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여자. 박지은. 실례합니다. 모두가 돌아본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재호가 묻는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앞에 무릎 꿇는다. 할머니, 저예요. 뭐라고? 30년 전에 잃어버린 손녀. 박지은이에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30년 전 정말로 손녀 하나가 유괴됐었다. 당시 3살이었던 재호의 딸. 온 가족이 미쳐서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30년 동안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입양된 줄 알았죠. 하지만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유괴됐었다는 걸. 그래서 DNA 검사를 했어요. 지은이 봉투를 꺼낸다. 여기 결과가 있어요. 저는 강재호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서류를 받아든 재호의 손이 떨린다. 이게 정말 우리 딸이란 말인가? 소희가 지은을 붙잡는다. 정말 내가 우리 딸이니? 네. 엄마. 지은이 소희를 껴안고 운다. 완벽한 연기다. 할머니는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본다. 30년을 기다렸던 손녀.
밤마다 꿈에 나오던 그 아이. 서연은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할머니의 진짜 손녀가 돌아왔구나.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지은은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니까. 하지만 서연이 걱정하는 건 자신의 위치가 아니다. 할머니의 표정이다.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는다. 할머니가 서연을 본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서연아, 나는 괜찮아요, 할머니. 진짜 가족이 돌아오셨잖아요. 기뻐하셔야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기쁘지 않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보인다. 며칠 후 지은은 완전히 집에 들어와 산다. 할머니, 제가 어깨에 주물러 드릴게요.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지은은 완벽하게 손녀 역할을 한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서연은 점점 뒤로 밀려난다. 주말에 방문해도 할머니는 지은과 함께 있다. 서연아,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해한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한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서연을 정원으로 부른다. 이서연 씨,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냉소적인 표정.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진짜 손녀가 돌아왔는데 가짜가 뭐하러 여기 있어요? 서연은 가슴이 아프다. 저는 가짜가 아니에요. 할머니와 진심으로. 진심? 지은이 비웃는다. 돈 때문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요. 재벌집 할머니한테 잘 보여서 뭐라도 얻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뭐. 어쨌든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는 저만 있으면 행복하실 거예요.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니까요. 지은이 돌아선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린다. 노부인이 소파에 앉아 있고 양옆에 두 젊은 여성이 앉아 있다. 한 명은 세련된 옷차림, 한 명은 수수한 옷차림. 긴장감과 불편함이 느껴지는 분위기.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인다.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지은의 행동이 너무 완벽하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그리고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어딘가 계산적이다. 김비서, 네, 부회장님. 박지은 신원조에 철저히 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온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박지은,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됐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는다. 확실한 거야? 네. 그녀가 접촉한 사설 검사 업체를 추적했습니다. 돈을 주고 결과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김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낸다. 박지은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5년 전 재벌 노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어요. 이런. 민주는 즉시 할머니께 달려간다. 할머니 방. 지은이 할머니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다. 할머니, 긴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민준이 지은을 노려본다. 박지은 씨, DNA 검사 조작했죠?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하지만 곧 눈물을 터뜨린다.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민준이 서류를 내민다. 사설업체 계좌 추적 결과 당신이 500만 원을 지불한 기록. 그리고 당신의 사기 전과. 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서류를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니?
지은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변한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가짜예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뭐 어때요? 할머니는 외로웠고 저는 연기를 했을 뿐이에요. 윈윈 아니에요? 당장 나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친다.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은이 비웃는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차피 진짜 가족도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다들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이서연도 마찬가지일걸요? 나가라고. 민준이 지은을 끌어낸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는다. 나는 정말 바보구나. 할머니. 민준이 할머니를 안는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만 흘린다. 소파에 주저앉은 노부인. 옆에서 젊은 남성이 무릎 꿇고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 다음 날 할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민준과 재호가 걱정스럽게 문 밖에 서 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다. 그때 서연이 온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할머니, 제가 죽을 끓여왔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팥죽이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천천히 열린다. 할머니의 모습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수척한 얼굴, 붉은 눈, 축 처진 어깨. 할머니. 서연이 할머니를 꼭 안는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서연의 품에서 흐느낀다. 서연아. 나는 정말 바보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와 가짜도 구별 못하고 저런 사기꾼한테 속고. 할머니, 그건 할머니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너무 착하셔서예요. 가족을 원하셨던 거예요. 서연이 할머니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잘못한 건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본다. 서연아,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할머니가 제게도 잘해주셨잖아요.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요. 서연이 미소 짓는다. 할머니는 제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사랑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서연아.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 할머니의 웃음, 할머니와 차 마시는 시간, 할머니와 산책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제게는 보물이에요. 서연도 눈물을 흘린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제 마음은 진짜예요. 저는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사랑해요. 할머니가 서연을 꼭 안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운다. 문 밖에서 민준이 이 장면을 지켜본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서연이는 진짜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은 조용히 물러난다. 방 안에서 할머니와 서연은 함께 팥죽을 먹는다. 맛있니? 네, 할머니가 드시니까 맛있어요. 서연아, 앞으로도 계속 나랑 함께 있어줄 거지? 당연하죠, 할머니. 저 어디 안 가요.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다. 며칠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다.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 노부인과 젊은 여성이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표정은 평화롭다.
창문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춘다. 희망과 사랑이 느껴지는 분위기. 석 달이 흐른다. 서연은 한방의학 공부에 더욱 매진한다. 특히 고문원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다. 조선시대 의학서, 의림차료를 연구하던 중 현대에 잊혀진 독특한 치료법을 발견한다. 만성기침에 효과적인 처방이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이 흥분해서 할머니에게 보여준다. 이게 뭐니? 조선시대 의학서에서 발견한 처방이에요. 현대의학으로 분석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본다. 우리 서연이 정말 훌륭한 연구자가 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의 연구는 지도교수의 눈에 띈다. 이서연 학생, 이번 전국 한방의학 학회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때요? 정말요? 당신 연구는 학계에 큰 기여를 할 거예요. 서연은 긴장되지만 받아들인다. 학회 발표 준비를 하며 서연은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에서 서연은 영감을 얻는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나는 한약방 딸이었단다. 할아버지가 한의사셨지. 그래서 한방의학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응,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강산암 방병원을 만든 거야. 대단하세요, 할머니. 아니야. 이제 내가 그 전통을 이어갈 거야. 드디어 학회 당일. 대형 강당에 수백 명의 청중이 모인다. 한방의학계의 권위자들도 참석했다. 할머니도 객석 앞줄에 앉아 있다. 민준도 함께다. 서연이 무대에 오른다. 떨리는 손, 빠르게 뛰는 심장. 하지만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평온해진다.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주시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산대학교 한방의학과 석사과정 이서연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조선시대 의학서에서 발견한 만성호흡기 질환 치료법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발표가 시작된다. 서연은 고문원의 처방을 현대의학 용어로 설명하고 양리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소규모 임상시험 데이터까지 보여준다. 청중들이 집중한다.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보인다. 4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진다. 질의응답 시간. 한올로 교수가 손을 든다. 훌륭한 연구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서연이 할머니를 바라본다. 네. 제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할머니는 한방의학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를 현대에 되살려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는 할머니의 그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무대에서 할머니를 향해 고개 숙인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는다. 발표가 완전히 끝나고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온다. 서연아, 할머니, 두 사람이 포옹한다. 할머니가 청중을 향한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자랑스러운 손녀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하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민준도 객석에서 박수친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전혀 없다. 오직 자랑스러움만 있다. 무대 위에 젊은 여성이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환한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뒤로는 대형 스크린에 한방의학 자료가 보인다.
객석에는 수많은 청중,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분위기. 설날이 다가온다.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인다. 재호 부부, 민준, 그리고 서연. 서연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 밤새 준비한 것이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작은 상자와 한지에 쓴 처방전. 이건 할머니 건강을 위해 제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한약 처방이에요. 서연이 설명한다. 할머니 나이와 체질을 고려해서 고문원의 처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매일 이 약을 드시면 기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실 거예요. 상자를 열자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약재가 들어있다. 직접 한약방에 가서 최고 품질로 골랐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조제했어요. 할머니가 선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린다. 서연아,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을 꼭 안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평생 돌봐드릴게요. 그래,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민준이 다가온다. 서연아, 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 너를 의심해서.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본다. 이제 알겠어. 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어.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거였어. 오빠, 이제 진짜 가족이야. 우리 가족. 잘 부탁해, 동생. 민준이 손을 내민다. 서연이 그 손을 잡는다. 잘 부탁드려요, 오빠. 재호 부부도 다가온다. 서연아, 우리도 미안하구나. 처음에 너를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본 지 정말 오래됐어. 다 내 덕분이야. 소희가 서연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온 가족이 함께 명절 음식을 먹는다. 대형상에 가득한 음식들. 떡국,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할머니가 서연에게 떡국을 떠준다. 많이 먹어라, 우리 손녀.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이 농담을 던진다. 서연아, 내가 만든 약 먹고 할머니가 100살까지 사시면 어떡해? 그럼 좋죠. 100살 아니 110살까지 사세요. 모두가 웃는다. 할머니가 가족들을 둘러본다. 내가 평생 이런 날을 꿈꿨어.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감정에 겨워진다. 나는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어. 하지만 서연이가 와서 모든 게 변했어.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본다. 서연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두 사람이 손을 꼭 잡는다. 창밖으로 눈이 내린다. 하얗고 포근한 눈. 가족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낸다. 큰 명절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다. 노부인이 상석에, 주변에 중년 부부, 젊은 남성, 젊은 여성. 모두 밝게 웃고 있다. 풍성한 명절 음식들. 창밖으로 눈이 내린다.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에필로그 1년 후. 강산암 방병원 별관 입구. 새로운 현판이 걸린다. 명자 서연 한의원. 할머니의 이름 명자와 서연의 이름을 합친 것이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서연은 한방의학 석사를 마치고 한의사 자격을 땄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제안했다. 할머니, 저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고 싶어요. 무료 진료소?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감동한다. 좋은 생각이다. 할머니가 전폭 지원할게. 현판식이 시작된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자서연 한의원 원장 이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이 진료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이제 세상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행은 돌고 돈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할머니를 도왔고 할머니는 저에게 사랑과 교육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차례입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는다. 민준이 할머니 손을 잡아준다. 할머니,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응. 서연이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리본 커팅식. 서연과 할머니가 함께 가위를 든다. 하나, 둘, 셋. 리본이 끊어지고 진료소 문이 열린다. 첫 환자가 들어온다. 80대 노인 한 분. 어서 오세요,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서연이 따뜻하게 맞이한다. 진료실 밖에서 강명자 할머니와 민준이 지켜본다. 저 모습 봐. 우리 서연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어. 네, 할머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서연이 자신의 실력과 마음이지. 할머니가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명자서연 한의원 현판 앞에서 노부인과 젊은 여성이 함께 리본 커팅을 하고 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다. 밝고 희망찬 분위기. 봄날의 화창한 날씨. 마지막 장면. 저녁 노을이 지는 한옥 정원. 할머니와 서연이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한다. 서연아,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물론이죠, 할머니. 북한산 등산로. 할머니가 뱀에 물리셨을 때. 그때 내가 날 구해줬지.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본다. 아니야, 서연아. 넌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네. 넌 내 인생을 구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외롭고 차가웠던 내 마음에 따뜻함이 들어왔어. 삶의 이유가 생겼어. 할머니, 만약 내가 그날 날 지나쳤다면 나는 쓸쓸하게 늙어갔을 거야. 하지만 넌 멈춰섰어. 낯선 노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쥔다. 그게 진짜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넌 내 진짜 손녀야. 서연도 눈물을 흘린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 서로를 구한 거야. 두 사람이 포옹한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춘다. 금빛 햇살 속에서 할머니와 손녀의 실루엣.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그래,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100살까지. 아니, 110살까지요. 둘은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한다.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연못에는 석양이 비친다. 할머니와 서연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진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다. 석양 속에서 노부인과 젊은 여성이 손잡고 걷는 뒷모습. 실루엣으로 표현. 주변에는 꽃들과 나무들. 연못의 석양이 반짝인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분위기.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감동. 내레이션 마무리. 선행은 돌고 돈다. 작은 친절이 기적을 만든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서연과 명자 할머니는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구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명자서연 한의원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웃는다. 오래오래 행복하게.